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에서 근무하는 이건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력사들이 진단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관한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OEM뿐만 아니라 협력사들도 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래에 협력사들이 진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개발된 ECU를 여러 OEM에 납품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인데요. 개별적인 OEM에 하나하나 대응을 하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각 OEM에 특화되어 있는 전용 부분만을 별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손실이라든가 시간과 보상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 그런 프로세스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협력사의 도전 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협력사의 진단 업무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과제를 보면 이미 개발된 OEM 원용 ECU를 OEM2에 공급하려면 어떻게 최소한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OEM1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ECU를 크게 변경 없이 OEM2에도 납품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협력사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분석 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ECU의 기능이 거의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OEM1에서 OEM2로 갔다고 하더라도 ECU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변화가 없거나 약간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이그노스틱 데이터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ECU 소프트웨어에서 고장 진단을 위한 진단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기능이 동일한데 거기에 수반되는 진단 데이터가 크게 달라질 상황은 없을 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단 사양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이 진단 사양은 OEM이 만드니까 OEM마다 진단 사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사양을 정의하고 있는 베이직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죠. 아래 그림을 보자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2-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2-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이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도전 과제를 바탕으로 협력사들이 어떤 식으로 진단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단 업무 프로세스를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도식화를 해보자면 아래 그림처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EM이 협력사에게 CDD, ODX, ECU, Extract 등 여러 가지 진단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협력사는 그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ECU가 가져야 될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겠죠. 여기서는 ECU 진단 데이터 생성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OEM 데이터, ECU 전용 데이터, 협력사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다음 공정이 시작될 겁니다. ECU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이 시작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ECU 진단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CU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ECU와 더불어서 진단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OEM에게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CDD가 될 수도 있고 ODX가 될 수도 있겠죠. OEM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을 받아서 차량 진단, ECU가 아니라 차량을 진단하는 테스트를 수행해 볼 수가 있고
양산이나 AS에서 이런 진단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협력사의 진단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보았다시피 대부분의 업무가 ECU 진단 데이터 생성과 관리 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공정은 이 데이터가 일단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나 혹은 툴 체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ECU 진단 데이터를 초기에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ECU의 진단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어떠한 것을 고려를 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력사가 ECU 진단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예를 들자면 ECU의 CDD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ECU의 CDD를 생성을 하게 되면 ECU의 모든 진단 데이터를 보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라고 하면은 OEM용 데이터와 협력사 전용 데이터 등을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CDD 안에서 OEM과 ECU 전용 데이터, 협력사 데이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CDD를 사용하는 협력사의 예를 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ECU 진단 데이터를 새로운 OEM용 데이터로 어떻게 전송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OEM에 제공했던 ECU를 다른 OEM에도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부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을 구분을 했다면, 변경이 되는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은 재사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이 필요로 한 것이죠. 여기에서는 캔들러 스튜디오의 멀티 OEM 서포트 기능 중에서 트랜스포트 다이어그노스틱 인스턴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서플라이어가 가지고 있는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그 ECU에 관련된 진단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진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OEM1을 위한 진단 ECU 데이터 파일을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이 캔들러 스튜디오의 다이그노스틱 데이터 트랜스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OEM2 쪽으로 그 데이터를 동일하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고 하면 OEM2의 데이터를 일일이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겠죠.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변경이 됐을 때 애플리케이션과 베이직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포트 연결 정보를 어떻게 텍스트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냐면은 툴체인상에서 기능이 변경이 되게 되면 그 변경된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진단 데이터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틀려진다거나 데이터의 길이가 틀려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 포트 연결로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소스 코드도 거기에 맞춰서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진단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러 스튜디오는 오토사 프로세스, 텍스트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 포트에 관련된 정보를 기존의 데이터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익스포트된 텍스트는 새로운 포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바로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싱크로나이제이션 같은 기능이 없다면 넥스트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캔들러 스튜디오는 오토사 프로세스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텍스트 임포트, 익스포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싱크로나이제이션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진단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솔루션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토사를 적용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토사에서는 다이그노스틱 컴포넌트로 DCM, DEM, FIM을 고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다이그노스틱 베이직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 텍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텍스트에서는 DID나 IO 컨트롤, 루틴, DTC 등을 정의를 하고 있게 되죠. 그러면 이 텍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그 다음에 뒤따라 와야 되는데요. 벡터에서는 캔들라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OEM 관련된 데이터, 예를 들면 베이직 소프트웨어 안에서 빈을 정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ECU 전용 데이터, ECU 전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ECU 전용 데이터는 DID나 DTC나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협력사 전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협력사의 전용 데이터는 내부적인 테스트 용도거나 혹은 양산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캔들라 스튜디오 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중에서 이제 ECU 스페시픽 데이터와 서플라이어 데이터를 메스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캔들라 스튜디오가 이 메스 데이터를 한 개의 CDD에서 다른 CDD로 자동 이동시키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옮겨가는 데이터들이 ECU 스페시픽 데이터와 서플라이어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캔들라 스튜디오가 텍스트를 익스포트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토사가 요구하고 있는 DCM, DEM, FIM을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이 텍스트를 만드는 기능을 캔들라 스튜디오가 제공을 하고 있고 캔들라 스튜디오가 만드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OEM, ECU, 서플라이어 이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사의 진단 분무 프로세스 중에서 CDD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EM이 CDD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OEM이 CDD를 제공할 건데 협력사 또한 CDD를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캔들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고 협력사 자신이 자신의 CDD-T를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DD-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네릭 OEM 데이터 영역과 서플라이어 데이터 영역을 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 DID, IO 컨트롤, 루틴, DTC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대부분 서플라이어가 만든 ECU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협력사가 OEM으로부터 CDD를 제공을 받게 되면 기준은 당연히 OEM CDD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가 다이그노스틱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이 되는 진단 사양 부분을 OEM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그림 아래에서 보다시피 진단 데이터는 크게 보면 OEM, 그 다음에 ECU 데이터, 그리고 서플라이어 데이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OEM 데이터는 빠져 있잖아요. 이 OEM 데이터는 이 OEM CDD가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협력사가 가지고 있는 ECU 데이터와 서플라이어 데이터를 메스 데이터 트랜스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OEM CDD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메스 데이터 트랜스퍼 기능은 캔들라 스튜디오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CDD는 ECU CDD가 되면서 동시에 OEM에 제공할 수 있는 CDD가 되는 것입니다. 이 CDD를 만들게 되면 이 CDD를 통해서 그 다음 공정을 데이터 드리븐 디벨롭먼트에 의해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테스트를 수행을 한다거나 혹은 소스 코드를 만든다거나 혹은 제3의 툴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U를 개발을 완료를 하게 되면 OEM 쪽에다가 그 CDD를 ECU와 더불어서 같이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서플라이어 전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ECU를 개발하고 나서 나름대로 테스트를 수행할 목적이 컸기 때문에 OEM에 제공을 할 때는 이 서플라이어 데이터를 빼고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캔델라 스튜디오가 서플라이어의 데이터를 제거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예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예시를 보면 덱스트를 사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덱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OEM이 CDD나 다른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 포맷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덱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덱스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협력사는 이 덱스트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협력사 측면에서 보자 그러하면 협력사가 ECU에 관련된 진단 데이터를 총 정리해 놓은 CDDT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캔델라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공정인 이러한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CDD를 만들어야 되는데, CDD를 만들려면 어떤 통신에 관련된 사양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텍스트를 가지고 CDD처럼 통신 사양에 관련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플라이어의 경우에는 벡터가 캔델라 스튜디오를 구매할 때 제공하는 벡터 UDS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UDS 템플릿에다가 텍스트 임포트 기능을 통해서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스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CDD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한 텍스트도 익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익스포트가 되면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거나 제3의 업체 혹은 제3의 툴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캐너 옵션 디버를 통해서 CDD를 이용을 해가지고 ECU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협력사가 OEM 측에다가 진단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CDD 파일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OEM이 어떤 캔델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캔델라 스튜디오가 ODX 익스포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ODX를 만들어내게 되면 OEM 측에서는 테스터 진단기의 테스트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ODX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캔델라 스튜디오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협력사 전용 진단 데이터를 숨기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협력사가 ECU 관련된 데이터와 그다음에 협력사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납품을 할 때쯤 되면 협력사 관련된 데이터를 제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OEM 측에서는 ODX를 통해서 차량 진단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캔델라 스튜디오 내부에서 이런 이 협력사의 진단 데이터를 감추기 위한 타겟 그룹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캔델라 스튜디오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다큐멘트에 가면 여기 타겟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겟 그룹이라는 게 있고, 각각의 다이그노스틱 인스턴스 혹은 컨테이너별로 이 제공할 수 있는 그룹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그룹들의 이 다이그노스틱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사용할 수 없게 할 것이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플라이어의 정보를 OEM에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벡터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협력사의 진단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보자면 4단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모델링 툴에서 시스템 디스크립션을 만들어내고 ECU 익스트랙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캔들라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진단 데이터에 기존 진단 데이터에 ECU 익스트랙트를 임포트를 하게 되고 이 정보가 기존의 데이터하고 싱크를 맞추게 되면서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텍스트는 이 변경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포트 정보를 업데이트를 한 것으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출력이 되고 나서 이 텍스트는 ECU 익스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포트 정보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의 OEM1을 위한 작업을 이렇게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ECU를 또 다른 OEM인 OEM2에 납품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OEM2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진단 사양이 있을 것입니다. 캔들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한다면 CDD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매스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가지고 ECU 데이터와 서플라이어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데이터가 ID가 OEM마다 사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100번대를 사용하는 OEM이 있고 200번대를 사용하는 OEM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 ID의 값을 변경을 해주는 작업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OEM2에 해당되는 진단 데이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변경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변경된 포트 정보를 이 진단 데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싱크 기능을 통해서 변경된 ECU 익스트랙트의 포트 정보를 기존의 진단 데이터 정보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익스포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OEM2형 넥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텍스트는 당연히 앞서 나왔던 ECU 익스트랙트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간의 포트 정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작업들을 반복함으로써 여러 개의 OEM에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먼저 매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변경이 되면 ECU 익스트랙트를 그 기존의 진단 데이터에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텍스트를 출력을 하는 것이고 이런 작업들이 툴체인에 의해 가지고 혹은 툴 솔루션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시간도 많이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진단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캔들라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한번 예시를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캔들라 스튜디오에 두 개의 CDD가 있습니다. New ECU1은 어떤 OEM, 새로운 OEM의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고요. 이 서플라이어 CDD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협력사가 가지고 있는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력사가 갖고 있는 CDD 파일 중에 스토어드 데이터를 보면 0502, 0504 두 개의 다이그노스틱 인스턴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그노스틱 인스턴스를 새로운 OEM의 스토어드 데이터에 옮겨볼 것인데요. 새로운 OEM의 스토어드 데이터는 0501과 0502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용을 해보면은 이 새로운 OEM의 CDD에서 데이터 익스체인지 기능으로 가가지고
멀티 OEM 서포트의 트랜스퍼 다이그노스틱 인스턴스 기능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게 되면 내가 옮기려고 하는 데이터의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베리언트를 선택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수행 결과가 완료가 되었고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Common Diagnostics의 Stored 데이터를 가보면 아래쪽에 베이스 샘플 그래서 두 개가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한 개의 CDD에서 다른 CDD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사의 진단 업무 프로세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진단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진단 소프트웨어 코드를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은 일련의 프로세스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벡터에서는 캐논 옵션 디바를 통해 가지고 진단 프로토콜 테스트라든가 진단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디바가 지원하는 테스트의 범위는 다이그노스틱 프로토콜, 타이밍, 포맷, 데이터 타입, 데피니션, 세션, 오센티케이션,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방식은 디바가 ECU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판스를 받고 그 테스트하기 위한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그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런 응답을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디바는 다이그노스틱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도 지원을 합니다. 폴트 메모리 테스트나 파라미터 컨텐츠 혹은 환경 조건 등을 이용을 해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캐누의 RESTful 시뮬레이션 기능과 더불어 가지고 또한 하드웨어를 덧붙인 힐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의 범위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밸리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혹은 에러 컨디션을 가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파워 로스나 언더 볼티지, 오버 볼티지 등을 주고 테스트를 수행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테스트 방식으로는 다이그노스틱 시퀀스 테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개의 테스트, 다이그노스틱 스텝들을 묶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양산 라인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나 애프터 세일즈 측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나 OTA 과정에서 이런 테스트들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디바가 지원하고 있는 새로운 테스트 기술이고 또 최근에 OEM들이 복합적인 테스트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협력사의 진단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테스트 영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OEM 데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ECU 데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협력사의 데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캐누가 제공하고 있는 디바는 기본적인 테스트인 스탠더드 테스트와 익스텐션 테스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스탠더드 테스트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테스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M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대개 OEM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테스트 패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OEM 스페시픽 테스트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드웨어를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퀀스 테스트를 추가를 한다거나 상당히 복합적인 시스템적인 테스트들을 한꺼번에 같이 수행할 수 있게끔도 디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벡터의 캔들라 스튜디오와 캐논 옵션 디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협력사 여러분들만의
진단 업무 프로세스를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여러 OEM에 무관하게, 여러 OEM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진단 소스 코드를 검증할 수 있는 디바까지 살펴보았습니다.